8월 13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이죠. 미국 시간으로는 8월 12일 화요일 지금 오후 1시 37분입니다. 자, 장 끝난 지 37분 지나는 애프터마켓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4대 지수 모처럼 푸른푸른 그린장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우는 플러스 1.10, 나스닥은 플러스 1.39, S&P 플러스 1.13, 러셀이즘 플러스 2.97로 자, 월마트, PM, 쟤네들 몇몇 애들 빼고 모든 섹터군에서 골고루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식 상승, 시장 상승을 이끈 거대한 우리 거인들은 브로드컴, 메타, 은행주들 중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CD, 웰스파고, 홈디포. 자, 이 섹터군, 팔란티어도 포함이고요. 테슬라도 상승으로 일단 힘을 보탰습니다. 이렇게 쭉 끌어올리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죠? 맞습니다. 장시작하기 1시간 전에 CPI 발표가 있었죠. 그 소식부터 쭉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CPI가 전망치를 하회하면서 투자 심리를 견인했습니다. 자, 노동부에 따르면 7월 CPI는 전년 동기 대비 2.7%가 상승했는데요. 이는 지난달과 똑같았습니다. 지난달도 2.7이었거든요. 근데 시장 예상치가 2.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0.1%가 밑으로 떨어진 거죠. 자,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기 대비 3.1%가 올랐는데요. 이 지난달에 2.9였거든요. 근데 예상치가 3.0이었습니다. 이걸 모두 상회했습니다. 자, 근원 CPI 상승이 불안 요인이긴 하지만 시장은 개의치 않고 자, 헤드라인 CPI 정치에 주목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를 키워갔습니다. 공격적인 관세 정책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강도가 예상보다 좀 제한적이고 생각보다 좀 약한데 최근 고용 둔화와 맞물리면서 시장은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을 한껏 높였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9월 연방 공개 시장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4.2에서 4.5에서 0.25포인트 내릴 가능성을 무려 94.4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94.4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단하죠. 다만 10월, 12월 인하 가능성은 오늘 오전 CPI 보고서 발표 직후에는 소폭 하락한 상태입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일단 9월은 거의 94% 정도 올릴 거야.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 100명 가운데 물어봤더니 94명이 9월은 금리 인하합니다. 근데 10월, 12월은 오히려 안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 7월 CPI 발표 직후에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트럼프는 파월 의장을 상대로 본부 건물 개보수 비용 과다 사용으로 인한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항상 너네들은 너무 늦게 움직이는 게 문제잖아. 야, 뒷북 파월 빨리 안 내려? 그러면서 파월이 이렇게 뒤늦게 대응함으로 그가 주는 피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 에 따르면 관세로 인한 뚜렷한 물가 상승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이날 인플레이션 지표는 9월의 보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뒷받침하며 이는 시장의 주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고요. 주가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면서 조정이 시작되려면 훨씬 더 큰 인플레이션 수치나 시장에 대한 다른 충격이 필요하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다른 경제 지표도 공개되죠. 자, 내일 모레죠. 목요일 날은 PPI가 또 발표되고 예정이고요. 관세 불확실성이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는 전날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인하 조치를 90일 또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 간의 관세 휴전이 유지가 됐는데 요게 또 오늘 시장을 이끈 신의 한 수였죠. 앞서 미, 중국은 상대국에 대한 관세를 90일간 각각 115%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현재 미국은 30%, 중국은 10%의 관세를 상대방에 부과하고 있죠. 자, 미국의 국채 금리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단기물 중심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통화 정책에 민감한 미 국채 2년물 금리는 전일보다 EBP 내린 3.73, 글로벌 채권 금리 벤처마크인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 수준인 4.28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종목별로는 금리 인하 시에 차입 비용 하락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형주가 오르고 있고요.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가 2.99%나 급등했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은 2분기 깜짝 실적 발표 후에 1.27% 올랐고요. 좀 많이 올랐다 좀 흘러내렸죠. 인텔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사임 압박을 받은 리프탄 CEO가 전날 백악관을 방문하면서 오히려 대화한 후에 이렇게 뛰어난 CEO를 봤나 해서 대화한 후에 3.51%가 올랐거든요. 어저께 오버나이트 시장에서. 오늘도
합쳐서 5.46%가 올랐습니다. 대박이죠. 아무튼 요 소식 이렇게 좀 전해드렸고요. 자, 테슬라 소식 좀 전해드릴까요? 어저께 오후에 이 소식이 하나 딱 속보로 나왔습니다. 머스크가 애플을 향해서 소송하겠다고. 근데 이 소송의 이유가 애플이 앱스토어에 챗 GPT만 편애하고 그록을 차별한다라는 얘기였거든요. 자, 먼저 요 머스크 이야기를 좀 먼저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가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에 애플이 오픈 AI를 편애하면서 앱스토어에서 자신의 AI 챗봇인 그록이 1위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막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현지 시각 10일에 자신의 소셜미디어 X 계정에 글을 올려서 애플이 오픈 AI를 제외한 어떤 AI 회사도 앱스토어에서 1위에 도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머스크는 이어 그록의 개발사인 XAI는 즉각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 예고를 했는데요. 또 다른 글에서 X는 전 세계 뉴스 앱 1위이고 그록은 모든 앱 중 5위인데 왜 X나 그록을 필수 앱 부분에 올리길 거부하느냐며 정치질을 하는 것이냐 하고 반문했습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하고 팀 쿡하고 만났잖아요. 거기서 분명히 야 머스크 죽여. 응?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오고 갔을 거다라고 하는 걸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애플을 향해서 너네 정치질 그만 안 둬?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와서 얼마든지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조치가 6월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격렬한 설전 이후에 머스크가 도발한 가장 큰 싸움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애플은 앞서 지난해 오픈 AI와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아이폰과 아이패드 및 맥 노트북 데스크탑에 챗 GPT를 탑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좀 사실 냄새가 났죠. 저는 일론 머스크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머스크는 이를 두고 만약 애플이 OS 수준에서 오픈 AI를 통합한다면 내 회사들에선 애플 기기가 금지될 것이라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보안 침해라고 말한 바 있죠. 자, CNBC는 자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챗 GPT가 미국 앱스토어에서 최고의 무료 앱 부분 1위에 올라가 있고 애플의 필수 앱에 등재된 AI 챗봇으로는 유일했다고 전했습니다. 2015년 오픈 AI를 공동 창업했다가 대판 싸움 물러난 머스크는 이날 오픈 AI 및 샘 얼트만과 줄곧 분할을 겪고 있죠. 머스크는 현재 오픈 AI와 알트만이 인류 전체의 혜택을 위한 AI를 개발한다는 창립 목표를 저버렸다며 이들을 상대로 송사를 벌이는 중이죠. 자, 얼트만은 머스크의 트윗에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샘 얼트만은 X에 올린 글에서 일론 머스크가 자신과 자신의 회사들의 이익을 안기고 경쟁자와 그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X를 조작하려고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해 내가 들은 주장을 고려해보면 이것은 주목할 만한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애플은 즉각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샘 알트만이 한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너는 더 하잖아. 막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어서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 대규모 보너스를 지급하는 오픈 AI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챗 GPT 개발사 오픈 AI가 최근 직원들에게 최대 수백만 달러 수준의 특별 보너스를 지급했다고 와우 보도가 나왔는데요. 자, 대상은 연구 개발 인원 1000명에 해당이 되는데요. 전체 직원의 3분의 1. 와, 보너스는 직무와 직급에 따라 차등이 적용되는데 자, GPT-5 개발에 헌신한 연구원은 최고 수백만 달러까지 보너스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나 오픈 AI 주식 등으로 선택할 수 있고 앞으로 2년간 분기별로 나눠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팀장님, 오픈 AI 주식이 있어요? 있죠. 근데 아직 상장이 안 된 것뿐이지. 그렇죠? 자, 샘 알트만은 지난 7일 사내 메신저인 슬랙을 통해 AGI 구축을 위한 직원들의 훌륭한 노고에 감사한다며 오픈 AI는 시장의 흐름에 맞춰 기술팀 보상 체계를 재검토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회사로서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보상도 계속 늘려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즘 이 분야가 워낙 지금 인재 쟁탈전이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메타는 뭐 거의 애플 애들 다 빼왔죠. 근데 요 소식이 조금 제가 좀 영상을 만들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 애플이 일부러 AI 쪽을 개발을 안 한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나오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코딩만 배우면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다 해가지고 그 전에 누구 때죠? 클린턴 때, 오바마 때 진짜 코딩 붐이 일었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지금 코딩 전공한 이들이 AI에 밀려가지고 뭐 맥도날드 햄버거 굽는데도 취직이 안 된답니다. 대한민국도 예전에 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픈 AI에 다 되고 코딩 프로그램 짜줘.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와 대박. 제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나 코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문과생인데 나 코딩 좀 가르쳐 줄 수 있어? 그랬더니 오픈 AI가 당연하지. 그러면 나 코딩이 무엇인지부터 뭐부터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더라고요. 와 대박. 그러니까 AI가 인재들의 자리를 빼앗고 있지요 현재. 자 트럼프가 파월에게 소송을 검토하겠답니다. 그거 막 돈 많이 써가지고 막 연준 막 그거 리모델링 한 거 빨리 물러나라 이거죠. 자 엔비디아 소식 좀 전해드릴까요? 엔비디아 수출세가 전입가경입니다. 백악관은 다른 기업에 확대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15%삥 뜯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두 기업과 적법성에 대한 이야기도 막 나오는데 백악관 대변인 레빗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무역팀이 미국인과 납세자에게 유리한 거래를 끌어오기 위한 고안한 아이디어다. 야, 삥 뜯는 게 아이디어냐? 아이디어긴 하지. 자, 블랙록이 연준이 9월 0.5bp 인하할 가능성을 전격 제시했습니다. 자,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요, 물가 고용 위험 균형이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신중한 입장을 했고요. 캔자스티 연은 총재도 당분간 금리 동결하는 게 적절하다. 와, 지금 뭐 인하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막 나오네요. 어제도 소식 전해드렸던 건도영 여자 사기꾼 저놈 400억 달러의 테라 붕괴 관련해서 미국 사기 혐의 유죄가 인정되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쓰고 확실한 로펌을 썼던지 한 12년 정도 받을 것 같다네요. 야, 저러면 안 되지. 그렇죠. 자, 여러분 퍼블렉시티라는 기업에서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 크롬을 48조 원에 인수하겠다라고 제안을 전격 제시했습니다. 와우. 오늘 발표된 CPI 예상보다는 선방했다는 기조 속에 상승 압박이 더 커졌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애플을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 AI의 위치는 여전히 든든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루시드가 2025년 몬트레이 자동차 주관에서 새로운 컨셉카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자, 좋은 소식들 조금 몇 가지 있는데요. 우버의 CEO 있잖아요. 자, 프레이트 우버 프레이트 CEO인 리오 론이죠. 자율주행 스타트업 와비 중에 COO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여기로 이직한다는 소식입니다. 뭔가 잘 안 되나 보네. 그렇죠? 쉽지 않죠. 자, 테슬라가 업계 가격 인하로 세금 공제 만료를 앞두고 7월 전기차 판매가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는 구글보다 훨씬 낫다. 실제 AI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알겠어. 알겠고, 자, 다음 소식도 전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소식은 아닌데, 자, 오타니가 또 하와이 부동산 쪽 소송에 휘말렸다고 하는 소식이 또 어젯밤에 들어왔네요. 야구만 해서 그런가. 아무튼 뭔가 좀 자본이 자꾸 그쵸. 돈이 많은 게 문제야. 좀 안타깝습니다.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저커버그는 또 그 팔로알토에 집을 12채인가 사들인 거 알잖아요. 자기는 왕국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막 살고 있는 거 부자 동네거든요. 집값 2배, 3배 쳐주겠다고 해서 막 얼마나 파티를 요란 뻗쩍지근하게 하는지 할 때마다 이웃 주민들이 고통을. 근데 경찰한테 신고를 해도 폴리스가 안 온대. 대박. 야, 돈 얼마나 먹었는지. 아무튼 그래서 막 자기 애들을 위한 막 사립 학교를 그 안에다 막 세우고 뭐하고 막 참말로 좀 돈 있는 자들이 노블리스인가요? 좀 그걸 실현하면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네요. 자, 오늘 LA에서 커뮤니티 스탑 페이지라고 하는 24시간 보이콧 이민 단속 규탄 집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자, LA 메가더 파크에서 이민자 지지 집회가 열리는데 홈디포 등 불매 운동도 일어난다고 하네요.
자, 월마트가 캘리포니아 소비자에게 바가지 가격을 씌웠다는 것으로 560만 달러를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나쁜 놈의 새끼. 절대 안 되죠. 그렇죠? 캘리포니아의 ADU라고요. 별채 뒤에 이제 집 별채하는 집 짓는 건데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난 해결에는 한계가 있지만 뭐 그 해가지고 막 또 렌트해서 막 하고 하는데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어닝 발표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콜 위브 마이너스 5.68%, 리게티 컴퓨터 마이너스 2.96%, 카바 치폴레처럼 마이너스 22%. 네, 여러분 카바가 마이너스 22%가 나올 수밖에 없는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줬죠. 누가요? 치폴레와 카바는 거의 미국에서 비슷한 컨셉이거든요. 일종 짝꿍 매매죠. 여러분들이 저희 미주노 공부방에 들어오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되시거든요. 자, VIP 멤버십에 가입한 후에 멤버십에 가입한 후에 영상 하단에 보이는 구기 여기 딱 하시면 지원하시면은요. 이제 이틀 남았네요. 3일 남았구나. 네, 금요일 날 한국 시간은 토요일 날 오전에 최종 인터뷰가 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는 대로 바로 출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뉴스가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